2023년 2월 8일입니다. 실전 경매 제 43강입니다. 대뜸 사건 개요해가지고 수원지방법원입니다. 2008 타경에 1032호 임의경매 사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나와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그 원심 결정과 대법원 결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수원지방법원 이 사례는 지금 제가 쓴 생생경매 그 교재 그대로 다 올려져 있어요. 엑스파일에도 그대로 다 올려져 있건데, 이것도 제가 경매 정보지를 펼쳐놓고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얼토당토하는 그런 그 금액을 썼어요. 봐가지고 여기는 표시됐나 모르겠네요. 이건 표시가 안 됐네. 그럼 이건 먼저 제가 경매 정보지를 펼쳐놓고,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008 타경입니다. 2008 타경에 1032 해가지고요. 네. 경기도 용인시 귀흥구 보정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 보시면요, 참, 대단히 참, 정말로, 3000메가길라 이랬잖아요. 그죠? 3000메가길라 이라서 조모시라는 분이, 얼마입니까, 이게? 53억 2,800만원 써버렸어요. 아마 이분은 보니까 뒤에다가 0짤 하나 더 붙인 것 같아요. 아마도 보니까 이분은 5억 3,280만원 쓰신다는 것을 어쩌다 보니까 헤벨레, 7렐레, 8렐레 지금도 그런 장면이 있다니까요. 경매를 아주 그냥 개우습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냥 적당히 가서 하면 돼.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져 앉아있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경매 우습게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이게 진짜 피똥 싼다니까요. 이 양반이 이제 썼어요. 이 53억에 쓰고 나서, 법원에서 불허가 결정 나버렸어요. 불허가 결정 나니까 어떻게 한다 하더라 봐가지고, 이게, 이 채무자 측에서, 이게 왜 불허가냐, 적시항고 제기했습니다. 적시항고 제기하니까 원심 법원이에요. 이제 이 수원지방법원인데 2심이죠, 그죠? 적시항고 제기하니까, 이거 불허가가 맞다. 불허가가 타당하다. 또 이 양반이 보고 열받아가 대법원에다가 재항고를 했습니다. 재항고를 하니까 이게 뭐가 불허가가 타당하냐. 이게 허가 결정 내려야 되지. 그지? 매각 허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 매각 허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럼 결과는 이분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4억 8,640만 원에 10%인 얼마죠? 4,864만 원 해가지고 입찰보증금 떡 3만 원 끊어 살았다. 그런데 그 이전에 법이라는 것은 말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법은 분명히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요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말이죠. 이러면 안 되는 게라. 그런데 요즘은 아마 그런 법원은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요, 과거에 법원이 어딘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엑스파일 책에 또 생생경매 책에 그 사례는 이제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어떤 법원 같은 경우는 말이죠, 뒤에다가 동그라미를, 입찰자가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입찰하는지 모르겠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그지? 뒤에 동그라미 3개를 더 치는 거라면서. 또 심지어 어떤 사람 말이야, 뒤에 동그라미 하나, 둘, 3개, 4개를 더 친 사람이 있어. 이게 동그라미 4개 더 친 것이 아니고, 입찰표 작성할 적에는, 아시다시피 입찰 금액은 말이죠, 아라비아, 그죠?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해야 됩니다. 아라비아 숫자가 뭔가요? 또 질문하시면 안 되잖아요. 1, 2, 3, 4, 2, 1, 2, 이런 게 아라비아 숫자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고, 예를 들자면요, 1, 땡땡땡,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뒤에다 만자를 더 붙여버렸네? 환장해버려. 이게 실제 2006년도인가요?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모 법원이에요. 그런데 이 신문에 난 그 사건이라니까요. 만자를 더 붙이니까 만자만 동그라미 4개잖아요. 그죠? 하나, 둘, 셋, 4개. 그럼 얼마입니까? 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조입니다. 1조. 그러면 제가 1조면, 입찰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입찰표상에 입찰 금액 보면, 최대한도, 9,999원인가. 그죠? 1조까지 못 쓰게 돼. 근데 뭐냐면 이게 뒤에 만자를 한글로 써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봐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 사건도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법원에서의 나름대로 교통정리는 어떻게 했느냐니까 입찰자가 입찰금액 지가 잘못 썼잖아요. 지가 잘못 썼으면 이것은 뭐다? 이것은 입찰자 본인 잘못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허가가 아니고 이거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제. 허가 결정 내리면 이 양반 같은 경우는 나머지 잔금을 법원에 납부하겠습니까? 납부 못 하잖아요. 그죠? 못 하니까 따라서 어떻게 뭐 다시 책임에 넘어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지요. 그죠? 근데 과거에는 말이죠. 이게 허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입찰자가 입찰 금액을 잘못 써므로 인해 가지고 때로는 법원의 재량에 의해 가지고 이 사건도 보면 말이죠. 뉴스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기사가 되어 있더라고. 법원의 재량에 의해서. 그게 어떻게 법원의 재량입니까? 이거 말 같은 소리. 또 하나 더 저는 그래 봅니다. 만약에 채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단돈 1원이라도 아깝단 말이지. 아쉬워요. 예? 그런데 입찰자가 지가 입찰 금액을 잘못 썼어. 예를 들어 뒤에 영장 하나 더 써버렸어. 그럼 예를 들어 1억을 쓴다는 것을 동그라미를 더 붙여버리니까 얼마가 됩니까? 10억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이런데 법원에 가가지고 계장님 날 좀 살려줘 보세요. 애가 막 그냥 그 죄 없는 담당 경매 계장 바지가랑이 부여잡고 이거 만약에 불허가 결정 안 내려주면 나는 집에 가면 두드려 맞아 죽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원에서 알았어. 불허가 결정 내려준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디 지 마음대로 불허가 결정이야? 이거 반드시 이거 잘못돼. 그러면 그 당의 경매 사건의 채권자들 아니십니까? 채권자들이 멍청이들이 멍청이. 예, 똥멍청이들이라니까. 왜냐면요. 만약에 입찰자가 이런 식으로 지가 동그라미에 더 붙여가지고 입찰표를 입찰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법원에서 이렇게 불허가 결정 났잖아요. 그죠? 그 불허가 결정 나오면요. 이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적시항고 제기하면 됩니다. 우리가요. 허가 결정에 대해서 적시항고 제기한다면요. 낙찰 금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탁을 그래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제 이분이 만약에 53억이 아니고 5억 3,280만 원에서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됐단 말이죠. 근데 나는 이 사람이 5억 3,280만 원에 입찰한 이 금액이 난 불복한다 이거지. 그럼 어떡한다 이게. 내가 허가 결정이 났죠. 그죠? 법원에서 허가 결정 났을 적에 아니야. 이 허가가 아니게 이것을 불허가로 달라 이랬을 적에는요. 허가 결정에 대해서 적시항고 제기한다 했을 적에는 낙찰 금액 5억 3,280만 원이잖아요. 이 금액이 10% 얼마입니까? 5,328만 원을 공탁 걸어야 됩니다. 공탁 걸어가지고 만약에 이 본인이 적시항고 제기하고 적시항고 또 제항고 해가지고 기각 결정 났다 그러면요. 공탁금 5,328만 원이 몰수당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 결정에 대해서 적시항고 제기할 때는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그런데 이 불허가잖아요. 그죠?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적시항고 제기하면 됩니다. 왜냐면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적시항고 제기할 때는요. 공탁금 안 겁니다. 공탁금 안 걸어요. 안 걸고 그냥 이게 왜 불허가 사유냐. 입찰자 지가 입찰 금액을 잘못 표시한 거 아니냐. 입찰 금액 잘못 표시했으면은 지 잘못인데 왜 그걸 법원에서 시간 방지게 말이지. 이거 불허가 결정 내려주냐 말이죠. 적시항고 제기하면 된다 이거죠. 이 사건이 보면요. 그 입찰자의 이 잘못으로 입찰 금액을 잘못 표시했다. 이랬을 적에 대법원에서는 과연 어떤 식으로 교통 정리했느냐니까 이것은 입찰자 본인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게 법원에서 집행법원에서 말이지 시건방지게 물론 이 대법원 결정문에 시건방지게 그렇게 표시는 안 되십니다. 근데 건방지게 말이지 불허가 결정 내리지 말아라 말이죠. 허가 결정을 내려버리라 이런 사안이더라.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그래서 채권자들의 입장에서 봐가지고 특히 말이지요. 더 시비로 많이 끌어야 돼요. 아니면 또 채무자 입장에서도 맞잖아요. 다 경매하고 나서 보니까 일정 금액이 남는다 그러면 채무자한테 배당이 되거든요. 그나마 봐가지고 빚잔치 해가지고 칠릴레 하고 있는데 누가 말이지 갑자기 이런 듯이 4,800만 원, 근데 5천만 원 툭 던져주잖아요. 그죠? 툭 던져줍니다. 던져줘요. 그럼 그걸 받아 먹어야 됩니까? 아니야, 가져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받아 먹어야지. 단돈, 돈 100만 원 아쉬운데 5천만 원 던져주는데, 그 당연히. 왜냐면, 5천만 원 던졌다. 그런데 법원에서 불허가 결정 내렸다. 이게 쳤다, 마고, 딱 다물고 있죠. 그럼 그대로 끝나버려요. 근데 봐가지고, 무슨 소리냐, 이게 왜 불허가냐 해가지고, 적시항고 제기하죠. 그때는 공탁금도 안 건단 말이죠. 그죠? 불허가 결정에 대해 적시항고 공탁금 안 걸어요. 안 건다 그러면 적시항고 해버리자 이게 적시항고 또 해버리면은 여차여차 하다 보면 따라서 이 5천만 원이 말이지 배당 재단에 뿅 기속이 되고 따라서 일반 채권자들한테 다 배당이 되고 나서도 나머지 금액이 남아있다 하더라. 이랬을 적에는 채무자 소유자 본인한테 배당이 주어지잖아요. 그죠?
또 채권자들 입장에서 역시 마찬가지 불허가 결정 났다 했을 때 왜 이게 불허가냐 적시항고 일주일 안에 또 적시항고 제기해야겠죠, 그죠? 적시항고를 제기하고 이로 인해서 법원에서 알았어 이게 불허가가 아니고 허가 결정이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면 허가 결정에 의해서 낙찰자한테 여봐 당신 입찰 금액을 잘못 쓴 것은 네 잘못이요. 그렇기 때문에 대금 납부해라. 못했어 안 할 거야. 그럼 알았어 재경매 들어간다. 이런 사건 내용입니다. 예, 이분이 보니까 얼마에 4억 8,640만 좀 적어놓을까요? 4억 8,640만 원인데 이걸 봐가지고 53억 2,800만 원을 썼다.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자료로 이제 돌아가가지고요. 다시 자료로 돌아가서 자료가 어디였느냐 내 얘기네요.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사실 강의 주제로 하면 안 돼요, 봐가지고. 이게 극히 기본인데.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간혹가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뒤에 입찰 금액을 쓰는데 777, 888, 999. 어쨌든 입찰은요, 내가 단돈 1원이라도 더 높게 쓴 사람이 가져간단 말이죠. 그죠? 근데 777 쓴다는 건 말이지. 777 쓰는데, 헷갈려가지고 77777 하나 더 써볼.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그런 실수를 안 범하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입찰표 펼쳐놓고 보여드릴게요. 안타까워서 말이죠. 제 일은 아니지만은, 이제 수원지방법원 이 사건은 이제 조금 전에 경매정보지를 펼쳐놓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드렸고, 여기 보니까 이제 3,300가끼를 해가지고요. 있네, 봐가지고. 1차 가격이 9억 5천만 원인데, 봐가지고 53억 2,800만 원에, 보니까 이게 이 날짜 3,300가끼를 최저 가격이 4억 8,600만 원. 이분 같은 경우 5억 3,280만 원 쓴다는 것을, 그럼 동그라미 이게 뭔지 왼수 덩어리잖아요. 그죠? 짝밭 하는 순간에 말이지, 몇 천만 원 날라가요. 제가 작년에 공매 사건이 이게 뉴스에 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 입찰 금액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가지고 예를 들어 10억을 쓴다고 뒤에다 동그라미를 도대체 100억을 써버렸어. 그러니까 입찰 보증금 해가지고 뭐 1억인가 2억인가 그냥 그대로 호로록 해가지고 말아드신 그런 사례 제 채널에도 올려놨는데 이게 보니까 4억 8,600만 원인데 53억 2,800만 원 내가 낙찰자가 말이죠. 가서 계장님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그런데 담당 경매계에 가가지고 그런 가지고 이렇게 우리 담당 계장님들 얼마나 힘드시게 일을 하십니까? 맞잖아요, 그죠? 박봉에. 근데 왜 그 양반들한테 가가지고 말이지 계장님 날 좀 살려줘 보세요. 왜 그런 짓거리 하냐고 봐가지고 왜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합니까? 그래서 보니까 살려줘 보세요. 그러니까 막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제 알았어 해가지고 불허가 결정을 내려주었다는 것 같습니다. 불허가 신청하니까 불허가 결정 났어요. 그러니까 채무자 측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양반 입장에서 봐가지고 해가지고 적시항금 해서 바다만 덜어진다더라도 5천만 원이 일단 배당재단에 귀속이 된단 말이죠. 배당재단에 귀속이 되면서 또 따라서 어떻게 전부 다 배당해주고 나서 나머지 일단 자기한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시항고는 한 장만 쓰면 된단 말이죠. 그죠? 채무자는 어떻게 착 해가지고 말이지. 적시항고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심법원이에요. 수원지방, 수원지방법원 요 사건 번호 있잖아요. 이거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채무자 이 사람의 적시항고를 어떻게 기각한대요. 아니야. 집행법원의 매각 불허가 결정은 타당해. 그러니까 이 양반이 또 진짜 열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재항고해 버렸어요. 재항고하니까 재항고 결과 사건 번호 대법원 2252 결정입니다. 원심 결정을 파기해버렸는데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다는 게 하고 불허가 불허가 아니고 허가 결정 내렸다 이게. 그래서 수원지방법 원심 결정하고 요 대법원 결정문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나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사건 번호를 살포시 메모를 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한번 천천히 읽어봐 드릴게요. 이 사건 아파트의 감정 가격이 1차 감정 가격이 9억 5천만 원이거든요. 이었던 점. 이 경매철 3,000매각길이잖아. 3,000매각길 내보니까 4억 8,600만, 4억 8,600만 원 했는데, 4억 8,640만 원. 이러니까 입찰자가 없어서 최저 매각 가격이 점차 감액되었고, 소의 1이라는 게 낙찰자입니다. 소의 1의 최고가 매수 신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최저 매각 금액이 나와 있는 괜히 적었네. 4억 8,600만 원이었던 점. 예? 600만 원이었던 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다음에 보니까요.
소의 1이니까 이제 낙찰자잖아요. 그죠? 이번에 최고가 매수 신고 당시 차순위 매수 신고는 6억 889만 9천 원이 불과했던 점. 소의 1은 자신의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밝혀진 직후 입찰 가격의 기재에 중대한 오기가 있었다는 이유로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하였던 점 등의 재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등이 6억 800여만 원 됐는데 이 양반을 보니까 53억 2,800만 원 썼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고가 매수인으로 밝혀진 직후에 우악 해가지고 잘못 표시했다 해가지고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하였던 점 이렇게 나온대요. 하였던 점 해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수원지방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최종적으로 판단했느냐 밑에 짠 나옵니다. 이 사건 매각 불허가 결정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봐가지고 정당하대요. 그럼 뭐 정당하구나 매각 불허가 결정은. 만약에 이게 정당하다 그러면요, 때로는 봐서 채무자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물론 이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가혹하지요. 입찰금액 뒤에다가 영자 하나 더 붙이면 해가지고 말했죠. 입찰 보증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대로 호로록 해가지고 몰수당한다는 그 자체 상당히 좀 냉정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는 하나 방법이 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예를 들어 오늘 이 날짜 최대 가격이 입찰하는 날 최대 가격이 1억이야. 그럼 뭐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나름대로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임장도 가보고 나름대로 가격 조사를 하고 1억 500을 써야 되는데 이 채무자 입장에 봐가 10억 써버리네. 10억 써버리네 그냥. 10억 써더라도 입찰 보증금이 뭡니까? 최대 매각금의 1억에 10%는 1,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1억 500 쓴 사람도 1,000만 원이고 10억 쓴 사람도 1,000만 원이에요. 입찰 보증금 1,000만 원입니다. 그죠? 훅 써버려요. 써버려놨어. 이거 잘못했네. 봐가지고 불허가 결정 내려주세요. 그죠? 불허가 결정 내려주세요. 이게 정당하다 그러면요. 그럼 이 양반이 10억 썼다가 말이지. 이 날짜 법원에다가 1,000만 원 입찰 보증금 넣었잖아요. 넣었는데 불허가 결정 나쁘는데 1,000만 원 되돌려 받아요. 넣었다 뺐다 하다 보면 결국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 회수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불리한 그런 사태가 발생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불구하고 수원지방법원 2009라 166 결정에 의하면은 정당하대요. 그래서 또 채무자가 또 열받았어. 경매하시다 보면요, 뚜껑 열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대법원 올라갔습니다. 이게 대법원 2009마 2252 결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최고가 매수인이 착오로 지 잘못이지. 자신이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 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는 민지법 121조 나와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기도 보면 민지법 121조가 보면요,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 사유랍니다. 결국 그러한 사유로는 매각을 불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매각을 불허하면 안 된다 이거죠. 매각 허가 결정 내려야 된다는 거죠. 매각을 불허할 수 없다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민지법 121조라든지 124조 1항 해가지고 뭐 이 법 조항에 해가지고 입찰자가 입찰 금액을 잘못 표시하였을 경우는 이것은 매각 불허가 된다. 이런 매각 불허가 사유에 포함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거죠. 결국은 뭐다 이것은 따라서 이렇게 매각을 불허할 수 없다. 매각을 허가를 내려야 된다 이거죠. 이 상태에서 또 다음 장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입찰 가격에 기재에 중대한 오기가 있다는 이유로 매각을 불허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이게 조금 전에 봤던 우리 수원지방법원 그 사건입니다. 원심 판단에는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의 매각 불허가 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 이후에 주장한 이유에 있다. 이게 재항고인이 이 점만 주장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하더라. 따라서 이게 원심 파기 환송한다 이거죠. 따라서 이 보니까 입찰자 본인이 입찰 금액을 잘못 표시함으로 인해서 이랬을 경우는 매각 불허가 사유가 안 된다. 매각 허가 결정된다.
근데 또 모르죠. 또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요. 또,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매 공부 허벌나게 했어. 해가지고, 근데 이게 입찰법정 가시게 되면요. 별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그게 사람 살아가는 세상이야. 입찰표 쓰는데요. 입찰표 쓰는데 손을 벌벌벌벌 떨어요. 봐가지고, 너 잡아먹는다 봐가지고. 그런 거 처음 보면, 저는 웃깁니다. 손을 왜 벌벌 떨어? 수전증 걸린 거다 이거 말이지,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근데 벌벌벌 떨다가 하다 보니 동그라미 더 잡아내는. 아이고, 세상에, 막. 제가 손을 입찰법정에서 입찰표를 쓰는데 벌벌벌 떨리다 보니까 뒤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더 쳐버렸거든요. 따라서 이게 메가프로가 결정해주면 아니다, 치까요? 안 돼. 예. 그죠? 안 돼. 일단,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 말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제 경매 사례인데요. 경매 사례를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펼쳐놓고, 오늘은 봐가지고 제가 이 사례를 제가 몇 개 뽑아놨는지 말씀드려볼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13건, 14건 있습니다. 이거 다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래요, 봐가지고. 다 말씀 안 드리고 그냥, 그게 뭐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자, 그럼 먼저 말이죠. 이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입찰 봉투잖아요. 그죠? 입찰 봉투인데요. 화면을 제가 조금 조정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네. 입찰 봉투인데, 뭐, 경우에 입찰 뭐 몇 번 해보신 분들 이런 서류는 아주 익숙하시죠? 뭐, 제가 이건 서울중앙지방법원 가가지고 얻어온 겁니다. 입찰 보증금 봉투 해가지고, 사건번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2023 타경에 1, 2, 3, 4, 5호면 1, 2, 3, 4, 5 쓰고요. 물건 번호 있잖아요. 물건 번호 없으면 안 써도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물건 번호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꼭 끼잖아요. 이런 거 말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보니까, 예를 들어 물건 번호가, 사건 번호는 한 개예요. 근데 물건 번호가 뭐 한 5개 됩니다. 1, 2, 3, 4, 5. 근데 나는 그 중에 3번 쓴다고 해서 3번 딱 반대써요. 입찰자 누구의 본인 안종현,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경매 법정 못 갑니다. 그러면 제 집사람을 해가지고 뭐 제 집사람 신땡땡입니다. 이 양반한테 위임을 한다. 대리인이니까, 그죠? 그때는 위임장에 인감증명을 첨부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본인 도장 찍으면 되고, 여기는 안종현이니까 안 찍어도 상관없어요. 봐가지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요. 다음에 또, 요걸 또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요겁니다. 이게 이제, 이게 뭡니까? 입찰 봉투 뒤에 있는 데인데, 보면요. 아마 전국의 경매법원에 이런 입찰 봉투나 양식은 동일할 거예요. 뒤에 인자이죠. 또 이게 도장 찍는 날입니다. 도장 다 찍어야 찍으면 돼. 이게 또 있잖아요. 입찰 보증금 넣고 봉한 후에 낙차 날인의 표시가 있는 부분에 꼭, 그죠? 날인해래. 말 들으면 된다니까. 말 안 듣는 참 꼭 있다니까. 그러고 나서 입찰표와 함께, 입찰표와 요 입찰 봉투잖아요. 그죠? 큰 봉투, 입찰 봉투에 넣으시오. 입찰표와 함께 입찰 보증금 봉투를 큰 봉투, 황색 큰 봉투, 맑게 못 알아들을까 또 황색 큰 봉투라고 표시해놨습니까? 그죠? 얼마나 이렇게 친절하게 잘해놨냐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말이죠. 이제 뭐가 있냐. 이거 뭐 입찰 봉투잖아요. 그죠? 입찰 봉투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이제 위에 보시면 이제 입찰자용 수취증 있죠. 그죠? 있고, 여기 입찰 봉투는 그 사건 번호, 이거 좀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확대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맨 상단에 보시게 되면, 입찰자용 수취증 아니십니까? 이건요, 이게 누런 봉투를 대봉투라고 그랬잖아요. 대봉투니까, 여기다가 이제 입찰표하고, 입찰 보증금 봉투 있잖아요, 봉투. 요 두 개를 넣어요. 넣어가지고 그냥, 경매 법정 앞에 보면 저기 입찰함이 있거든. 그래, 입찰 봉투 무조건 쑥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넣은 상태에서 여기 입찰장 수취증이니까 이게 집행관이 있습니다, 앞에. 집행관한테 이거 제출을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1년 번호를 부여를 해줍니다. 1년 번호를 부여해주고 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 집행관 인 있잖아요. 이 집행관이 도장 찍는다니까요. 찍고 나서 이걸 쭉 찢어요. 쭉 찢어가지고 이걸 입찰한 사람한테 준다고요. 그러면요, 내가, 이거 나중에, 입찰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지면 뭐다, 이게. 입찰 봉투 있잖아요. 이거 통째로,
내가 돌려받는데 이거 다시 뭐 입찰장 수취장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입찰장 수취장 이거 잘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예, 잘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러고 나서 저기 밑으로 또 잠깐만요. 화면을 또 정리를 하고요. 잠깐만요. 어렵구나. 죄송합니다. 엉뚱한 게. 예. 이것도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 조금 전에 입찰 보증금 봉투에서 본 것과 똑같이 사건번 해가지고요. 뭐 2023 타경 1, 2, 3, 4, 5하고 물건번호 몇 번이 나 3번 더 갈까? 3번 보내면 안모 식경이 대리인 누구다 뭐 대리 본인이 직접 들어간다 대리인은 표시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표시할 필요도 없더라.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나머지는 뭐 봉투 나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또 이제 입찰 봉투, 대봉투의 이제 뒷부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뒷부분 보게 되면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제 도장 찍으라고 돼 있잖아요. 도장 찍어버리세요. 왜 찍냐, 이거 따지도 말고 그냥 찍으라면 찍어요, 그냥. 그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입찰표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입찰표 해가지고요. 이것도 보면요, 대법원에 들어가시게 되면 양식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입찰표도 기일 입찰표가 있고, 기간 입찰표가 있는데, 요즘은 기간 입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이제 통상 기일 입찰에 의해서 진행한다. 일단 그래 보시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기일 입찰표 해가지고요. 사건번호 또 나와 있네요. 2023 타경 1, 2, 3, 4, 5호 물건번호 몇 번이요?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나 3번 더 갈까? 3번 쓰면 됩니다. 입찰기일은 보니까 2023년 말이지. 오늘은 며칠입니까? 2월 8일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본전 성명을 안종해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도장 찍으면 돼요. 이 휴대폰 번호 적어요, 봐가지고. 주민등록번호도 적고, 주소 적고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만약에 본인이 입찰 못하는 대리인 한도 다 인적사항 다 표시하면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밑에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이거. 여기다 입찰 금액과, 입찰 가격이죠, 그죠? 입찰 가격이 좌측에 있고, 뚝 잘라가지고, 왼쪽이, 오른쪽이 보증금액, 입찰 보증금액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뒤에 동그라미를 하나 안 치는 방법 뭐냐, 그러니까 뭐 인터넷 들어가보니까 뭐 별의별 방법 다 있을 텐데, 내가 만약에 입찰 가격을 말이지, 1억대, 억 단위입니다. 억 단위, 예를 들어 3억 3천만 원 쓰고 싶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10억 되잖아요. 여기다 뭐 어떤 데는 뭐 돈표로 하라는 양반도 있고, 근데 이거 연필로 살포시 이렇게 표시하라는 상태에서 한 것도 있다. 이거 보면 내가 만약 3억 3천 쓴다고 하면 3억 3천 333만 3천 333원 하면, 뒤에 뭐 더 쓰고 싶어도 못 쓰잖아요. 그죠? 그럼 봐가지고 이날째 최저 매각금 이게 만약에 3억이다. 그럼 3억 대비해서 신경매 같은 경우 10%니까 그럼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죠, 그죠? 재경매, 재매각 같은 경우 법원의 재량 행위에 의해서 입찰 보증금액이 차이가 나잖아요. 20% 하는 데도 있고 30% 하는 데도 있고 이것은 법원의 재량 행위입니다. 특별 매각 조건에 의해서 법원에서 정한 대로 한단 말이죠. 어떤 법원 보니까 제가 입찰 보증금 재경매도 50% 하는 것도 봤어요. 열받았던 모양이에요. 담당 매매장이. 하도 인간들이 막 해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10%도 3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1,000만 원, 1,000만 원, 그 다음 단위가 뭡니까? 억 단위죠. 그죠? 억 단위 여기다가, 뭐, 선을 긋든지, 뭐지, 돈표를 하든지 해놓고, 얼마에 3천만 원, 3,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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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이렇게 하게 되면요, 뭐, 뒤에 동그라미를 더 붙이고, 이거 하고, 그런 실수를 하려면 막, 할 수가 없다니까. 예를 들자면요, 이렇게 보입시다. 내가, 나 입찰 금액 얼마? 9,900, 나 9자를 좋아해? 그래서 9,999만 9,999원을 쓴다 이거지. 이 9자를 같은 날 숫자를 잘 쏟아보면 사람이 헷갈려요. 그럼 어떻게 한다 하더라. 1,000만 원 단위, 억 단위 여기다 해버려요. 그 다음에 벌 필요도 없어요. 9999999 얼마입니까 이게. 맞잖아요. 9,999만 9,999원이 딱이 돼버려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입찰 보증금액 뭐 100만 원 단위다 그러면요 1,000만 원 단위 이렇게 나서 얼마 봐가지고 500만 원이다 뭐 55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또 어떤 양반들 간혹하다 보면 참 재밌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있어야 세상 살아가는 맛이 있지, 그죠? 입찰 가액 나는 거 보증금액에 분명히 표시되는데 이걸 거꾸로 써버려봐가지고. 예를 들어 입찰 금액은 자기 9,999만 원인데 이걸 여기다 써버리고 보증금액은 엄마야 이런 식으로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입찰 가격은 입찰표상의 좌측에 있고 보증금액은 입찰표상의 우측에 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 또 내가 현찰이다. 요즘 보니까 보증부서도 이제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보통 현금도 수표를 씁니다. 이렇게 해버리고
이게 또 보증금을 반환받았습니다만은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입찰에서 떨어졌을 경우에, 그죠? 입찰에서 떨어졌을 경우에 집행관한테 이거 보증금 반환받았습니다. 이게 사인을 해야 되는데, 다른 법원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주 오래된 건데, 동부지방법원에서 한번 더 보니까 입찰자 해가지고 이야기 쓰라고 그래, 미리. 안중에. 도장 찍으래, 봐가지고. 아니, 내가 떨어질지 붙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증금 받았다고 얘기하냐. 만약에 내가 안중에가 1등으로 낙찰되면 어떻게 보증금 왜 나한테 반환해주냐. 그래서 써래요. 쓰고 도장 찍으래요. 그래서 쓰고 도장 찍어버렸습니다. 예, 집행법원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그죠? 최상책 간단하잖아요. 해봐가지고. 이것조차 이게 입찰 가격, 보증금액, 네, 만약에 10억대 쓴다, 10억대. 11억 쓴다고 하면 11억이면 앞에 100억이니까 여기다 돈표를 하든지, 쭉 선을 긋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시를 하시면은 되지 않느냐 하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주의사항 밑에 나와 있는데요. 5번이 보니까 가장 중요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입찰 가격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수정을 요하는 때에는 새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세술은 어디에 세부대에 담으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또 이런 분들 계시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요. 내가 1억 2천만 원 이렇게 썼는데 말이죠. 얼핏 해가지고 왔다 갔다 경매법정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에 또 입찰하는 거, 이 사람들 입찰표 쓰는 거 볼 수 있어요. 원래 법정 안에 보면 투표할 적에 투표 기표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기표대처럼 해가지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을 다 안 씁니다. 바깥에서 이런 데 가면 차 본네트 위에 쓰기도 하고 식당에서 쓰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내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인데 저 사람 보니까 1억 2천 100만 원 써버렸네. 1억 2천 100만 원 써버렸어. 야, 그럼 나는 1억 2천 여기 써야지 해가지고 찌 꺾고 자기 도장 찍고 1억 2,200 이거 안 된다. 야, 절대 안 돼, 안 돼. 절대 시간이 급한데 안 된다니까. 그래서 뭐 어떡한다. 당연히 경매법정이 집행관한테 집행관 앞에 가면 입찰 봉투하고 나눠주잖아요. 달랑 한 장만 받아오실 게 아니고, 한 5장 달라고 그래. 이거 뭐 당신이 그렇게 많이 가져가. 나 오늘 내 물건도 한 5건, 6건 입찰하려고 그러면 너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받아와요. 받아와가지고 확신하게 해가지고 보면 이게, 옛날에, 요즘은 그런 양반 없겠지요. 옛날에니까 한 10년도 더 됐어요. 근데, 그 당시 서울, 저는 주로 동부지방법원 쪽에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동부지방법원 앞에 경매법정, 그 당시 7호 법정이 있어요. 7호 법정에 가서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아주머니가, 저기요, 예, 입찰표 작성 못하는데 한번 작성해 주시면 안 되실까요? 예? 아니, 입찰표도 작성 못하면서 왜 전 그런 분들이 지금은 없을 거예요, 그죠? 지금은 그렇게 무모한 사람들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냥 막 입찰이 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 말 같은 소리 하는 말이지, 그죠? 그래서 이런 기일 입찰표라든지 이런 게 보면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대법원 홈페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법원이 어디냐니까. 법원 경매 정보라는 이게 대한민국 법원이죠. 그래서 법원 경매, 잠깐만요. 예, 보시면 이제 법원 경매 정보 해가지고 여기서 어디로 들어가시느냐. 그러니까 경매 지식 있잖아요. 그죠? 경매 지식으로 살펴보시면 들어가 보세요. 클릭 들어갑니다. 경매 지식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에 경매 서식 있죠. 요 경매 서식. 요 경매 서식 있잖아요. 요거 눌러보세요. 경매 서식 누르면 지금 서식 쫙 나와요. 여기서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 기일 입찰표 위임장 해가지고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저도 조금 전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게 여기서 다운받은 거예요. 봐가지고. 다 있습니다. 위임장은 또 뒤에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대리인 위임하고 뭐 인감증명을 뭐 첨부를 하니 많이 이런 식으로 아주 미주알 고잘 다 표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죠?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게 또 어떻게 되지? 어쨌든 대법원 그 경매 정보 사이트를 이제 찾아서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여기서 43강 1부 방송을 마치고요. 화면 정리를 한 상태에서 이제 정말로 참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는 그런 사례를 몇 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